36번째 테마 고려 대외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고려 대외관계는 세기순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11, 12, 13, 14 이렇게 나왔죠.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렇게 나눠두신 거예요. 11, 12, 13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11세기 때는 거란, 12세기 때 여진, 13세기 때 몽고, 자, 14세기 때는 일본 원정과 홍건적의 침입, 애구의 침입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거녀, 몽정, 홍해 이렇게 했죠. 파란색 거녀, 몽정, 홍해 이렇게 나왔죠. 거녀 덩치가 큰 여자가 몽정을 하면서 홍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녀, 몽정, 홍해 이렇게 하시고요. 지배층 나왔네요.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누구라 그랬죠? 호족 연합정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 12세기 때는 문벌귀족이라 그랬었죠. 문벌귀족 형성 같이 보셨었어요. 그 다음에 13세기 때는 무신직공기니까 무신. 곤문세족. 온간세기 때는 곤문세족. 온나라에 빌붙어 있었다. 세 다리 새끼들 곤문세족. 그 다음에 고려 말에 등장한 신진사대부 이렇게 등장한다 그랬죠. 호두기 무세신사. 호두기를 가진 무세 같은 신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려 초기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봅시다. 고려는 북진 정책을 썼다 그랬어요. 북진 정책. 고려는 고구려가 차지한 땅을 다시 수복하자, 다시 찾겠다는 이념으로 해서 나라 명칭도 고려라 한다 그랬었죠. 북진 정책. 그래서 서경을 개척하고 거란에 대해서 고구려 옛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친송 정책. 대신에 송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 커다란 두 나라가 있는데 같이 다 적대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친송 정책. 주로 송나라와는 경제적, 문화적 목적으로 해서 친했다. 그래서 고려는 송후 군사적 제의에는 응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경제적, 문화적 목적으로만 친했지 군사적으로는 같이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거란을 협공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송은 연려재금책을 수립하고 금나라의 분쟁에 고려가 개입하기를 희망했다. 이렇게 나왔죠. 연려재금책이 뭐냐면 고려와 연합해서 제압한다 금나라를. 해서 남송과 금나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11세기 때는 보면 거란이 흥하고 있죠. 12세기 때 되면 여진이 흥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흥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진이 흥해서 여진 이쪽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까지 쭉 치고 내려서 송나라가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금나라 수도가 이쪽으로 변경이라는 대로 이렇게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남송 때의 국경이라고 쭉 나왔죠. 그래서 남송은 금나라.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것 연려재금책. 외왕내제 나왔죠. 외왕내제에서 외적으로는 고려는 왕이라 칭했지만 내적으로는 황제라 칭했다 해서 외왕내제 황제국을 지향했다. 정한국이 나옵니다. 정한국이란 나라는 자 발해가 멸망을 했어요. 발해가 멸망 후에 발해는 언제 멸망했나요? 발해가 있었죠. 698에서 9266까지 했었죠. 이게 발해가 멸망한 후에 정한국이 수립돼 발해 유민에 의해서 정한국이 수립됐다 하더라. 근데 나중에 거란에 의해서 다시 복속이 되게 됩니다. 압록강 중류 지역에 정한국이 수립됐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과 고려의 교류가 있겠죠. 송나라 건국은 송나라 건국이 고려 광종 때 건국이 돼요. 그래서 광종 협족 중에 송과 처음 수교가 나왔다 그랬죠. 송은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고려가 친하게 지내는 거고 고려는 경제적, 문화적 목적이었다. 고려는 군사적 요구에 송나라 군사적 요구에 응한 적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송나라,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간 남송, 그래서 군사적 요청에 응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송나라는 거란과 대립하고 있었고요. 남송은 기본적으로 여진, 금나라와 대립하고 있었네요. 11세기 거란이 강성해지면서 요나라를 수립했고요. 여진은 금나라라 그렇습니다. 12세기 여진은 금나라, 그래서 요나라, 금나라 같이 나옵니다. 같이 보세요. 거란의 침입 봅니다. 거란의 침입. 1차 침입이 10세기 말에 들어오죠. 10세기 말에 그 1차 침입이 있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란과 대외관계는 11세기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정종. 태해정광 그런다 그랬죠. 태해정광에서 세 번째 왕 정종. 정종은 거란 침입에 대비해서 광군사를 만들고 광군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말했죠. 거란의 침입 배경. 고려는 북진 정책을 쓴다 그랬죠. 북진 정책.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고구려의 땅을 수복하겠다. 그래서 거란에 대해서 강경책. 거란 이 새끼들은 오랑캐라 그랬죠. 그래서 거란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고 송나라는 친하게 지내고 거란이 힘이 세진다 그랬죠. 열 받겠지.
만부교 사건이 있습니다. 만부교 사건 고려 왕건 때 일어난 사건이라 그랬었어요. 왕업적할 때 다 배웠습니다. 만부교 사건. 자, 거란 사신을 유배시켜버리고 거란이 보내온 낙타 50마리를 만부교 아래서 굶어 죽인 사건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굶어 죽인 사건이 일어나자 여기를 만부교를 탁타교 그런 낙타교 탁타교 그렇죠. 탁타교라 일으켰다. 이렇게 일컬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차 침입 나옵니다. 거란의 1차 침입. 거란의 성정이 쳐들고 오네요. 거란 웃긴 놈들이죠. 자, 고구려 옛 땅을 반환 요구하는 거야. 자, 고구려 옛 땅이 지네들 땅이라고 우기는 거지, 놈들이. 해서 고구려 옛 땅을 반환 요구를 하고요. 손과 니네들 교류하고 있는데, 교류를 끊어라. 왜냐면 중국 대륙을 지금 송하고 거란하고 같이 반분하고 있잖아. 해서 손과 교류를 끊고 거란하고 친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들어주니까 소송령이 소선령이야 보자. 소선령이 80만 대군 이끌고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쭉. 자, 고려 들어옵니다. 고려 들어오는 거예요. 1차 침입 때, 1차 침입했는데, 서희의 단판 있죠. 서희의 단판. 잠깐만요. 서희의 단판 있죠. 1차 침입, 거란 1차 침입, 소선령이 선서 그러거든요. 선서에서 서희의 단판 그렇습니다. 소송령의 80만 대군을 맞아서 서희가 단판을 하는데 소송령과 서희가 안용진에서 단판했다 해서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희의 단판 볼까요? 당시에 천리장성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지금 쭉 영주, 철주, 통주, 주자 돌린 거 있죠. 귀주, 박주 이렇게 해서 쭉 있자 이렇게 있잖아. 주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쭉 있죠. 삭주, 창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해서 자, 기주까지 합쳐서 강동육주라고 그래. 이렇게 합쳐서 강동육주라고 그러거든. 근데 서희가 단판해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이거죠. 고려 그래서 고려 국경선이 압록강 유역까지 확장됐다.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강동육주 여기를 획득하니까 자, 여기 압록강이 있죠. 압록강. 강동육주로 여기 강동육주를 다 획득하니까 압록강 유역 여기를 획득한다는 거죠. 압록강까지 진출했다. 그러면서 강동육주를 획득하면서 거란과 약속을 한 거지. 야, 이제 우리 너랑 거란이랑 친할게 하면서 거란과 교류를 약속했고 이제 송나라는 안 놀게. 그러면 땅을 줬으니까 송나라가 안 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겠지 해서 송과 교류를 단절하겠다고 말을 했죠. 자, 서희하고 소송령이하고 단판하는 거 볼까요? 안용진 단판이라 그래. 안용진까지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안용진이 어디냐면 여기 안북부라고 써있죠? 여기가 안용진이야. 자, 보자. 서희가 소송령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고구려 옛 땅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고 했다. 그래서 니네들 고구려 옛 땅을 수복한다고 쳐들어왔지만 만일 경기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 거란, 니네 거란이 말고도 동경, 요양 모두가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거든. 거기가 해서 모두 우리나라 경내에 있다. 그런데 어찌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고구려의 땅을 침식했다고 너희들 침범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우리도 니네들이랑 친하고 싶어 거란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우리도 너랑 친하고 싶은데 다만 자, 여진이 중간에서 강점하고 있어서 여진이 중간에서 강점하면서 안악한 행위와 간사스러운 행위로서 교통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너희들하고 친할 수가 없다, 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당시 상황을 볼까? 지도를 보니까 여진이 여기까지 다 차지하고 있죠. 여진이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다 차지하고 있죠. 여진의 땅, 이렇게 되죠. 여진의 땅, 그 다음에 거란의 땅, 이렇게 하고 있죠. 요 나라 있고 여진이 있죠. 그래서 여진이 여기 다 차지하고 있으면 거란 니네랑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는 거란 땅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거란 땅이었죠. 거란 땅이었는데,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란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 친하게 지낼 테니까 너네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면 여기 땅 좀 줘라. 여기 연결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이 땅 내놔라. 그럼 너네들이랑 친하게 지낼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단판 지어서 강동육주 여기 있죠. 강동육주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서희의 단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서희가 주장하는 내용도 있었죠. 자, 서희의 주장 나왔죠. 자, 그들 거란이 고구려의 땅을 되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인즉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역시 끝없이 강요한다고 해서 다 줄 것이냐 주지 말자 해서 싸우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서희가 단판을 지어서 가져와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그랬습니다. 2차 침입 볼까요? 그래서 서희의 단판 선서 그러다가 선서 소성령에서 선서 손이죠. 선서에서 서희
강압, 손서 강압 그러거든요. 손서 강압에서 소송령이고요. 손서 서의 서자. 그래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강동육주를 획득함으로써 압록강 유역까지 확장했다. 손서 강압. 손수라고 강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서 강압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1차 침입은. 2차 침입 가보겠습니다. 2차 침입. 자,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죠. 고려가 송나라하고 이제 절교한다 그랬는데 계속 친교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란하고 친하게 지낸다면서 거란과 또 단절해버려요. 그 와중에 강조우 정변이 있습니다. 강조우 정변. 고려 목종 때 강조우 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강조우 정변이 뭐라 그랬나요? 자, 목종의 어머니가 천추태후라 그랬죠. 천추태후. 천추태후하고 김치향이하고 자, 짝짝꿍이 맞아서 아들이 태어난다 그랬죠. 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목종이 이걸 알아차린다 그랬습니다. 강조는 변방이 있었죠. 아야 강조야 해서 변방에 있는 강조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야 강조야 이 천추태후 김치향이 좀 치워다오 목종이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서 몰고 들어와서 천추태후하고 김치향이를 제거를 하죠. 그러면서 목종도 폐위를 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예, 강조 정변.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시켰다. 강조 정변. 강조 정변을 구실로 해서 자, 거래에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동육주도 내 나라 니네들 약속 안 지키니까 해서 고려 성종이 직접적으로 해서 4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2차 침입 때는 자, 양규의 선전이 있습니다. 2차 침입 때 양규 선전. 그래서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그렇습니다. 흥화진 전투에서 양규가 선전했다. 흥화진 전투. 그러나 전체적으로 양규만 이겼지 전체적으로 졌습니다. 해서 개경이 함락당하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당한다 그래서 피난 가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항복하게 되는 거죠. 현종이 자,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머리 친조 입조 그러거든. 내가 니네들 나라에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머리 조아리고 사과할게. 그래서 현종의 친조 입조 조건으로 퇴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고란이. 그래서 양규 선전, 양규가 어디서 선전했냐? 흥화진 전투에서 승전했다 봅시다. 여기 흥화진 전투. 자, 흥화진 나왔죠? 양규 선전에서 흥화진 전투 나옵니다. 흥화진. 자, 거래에 밀고 내려와서 흥화진 내에서 양규가 이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통주방면을 진격해서 거래에 밀고 내려왔다. 그래서 흥화진 전투, 양규 선전 어디서? 흥화진. 중에 흥화진이 조금 있다 3차 침입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3차 전부 다 흥화진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거란하고 이렇게 맞다든 전략적으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예요. 흥화진.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양규가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거란은 흥화진을 남겨둔 채에서 통주방면을 진격했다 그랬죠. 그래서 개경을 함락시켜버리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싸움에서 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현종이 우리 졌다. 니네들 나라에 가서 사과하러 갈게 해서 현종이 입조 조건으로 해서 퇴각을 했죠. 그런데 고려에서 가지를 않죠. 3차 침입 나오죠. 그래서 고려에서 가지를 자 현종이 입조 거부하는 거죠. 내가 왜 니네들한테 가서 사과하냐?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고려가 또 약속을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거란이 또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강동육주도 또 내놓으라 그러는 거죠. 야, 이씨, 약속 안 지키려면 강동육주 내놔. 그러니까 고려가 또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거란의 소배합이가 대군 20만 대군을 가지고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하고 강감찬이가 자, 3차에서는 강감찬 장군이에요. 그래서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흥화진하고 기주에서 승리했다 해서 기주대첩 나오는 거죠. 보자. 흥화진 전투. 자, 거란은 압록강을 건너자 흥화진 우회에서 남하하고자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감찬. 이러한 적군의 작전을 미리 간파한 강감찬. 3차에서 강감찬. 자, 소배합, 강. 배가 나왔죠. 그러니까 강이 나오겠죠. 그래서 소배합과 강감찬. 1차는 손서에서 소송령과 서희라 그랬죠. 3차는 소배합과 강감찬. 흥화진 전투하고 기주대첩 같이 있다 그랬어요. 거란이 흥화진 우회에서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강감찬이 사교천에서 막았다. 삼교천, 사교천 그래요. 해서 사교천 뚝을 맞고 군대를 매복시켰다 해서 거란군이 강을 건널 때 수공을 펼쳐서 적을 대거 몰살시켰다 해서 적이 다 죽어갔죠. 해서 이에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해서 기주에서 크게 섬멸하였다 해서 살아서 도망간 적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만이 수천 명으로 줄었으니 오직 하겠어요?
자, 영향 보겠습니다. 거란 침입의 영향 볼게요. 고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송나라가 있었죠. 요 나라는 거란이죠. 해서 세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 네. 개경에, 자, 개성에 나성 축조를 했다. 개경에 나성 축조했다 그랬죠. 개경 함락당했다 그랬죠. 해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했다. 해서 도정수비한다 그랬죠. 현종이 한번 당했잖아. 거란 침입 때 개경에 함락당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개경에 나성 축조를 한다 그랬죠.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리장성 축조한다 해서 이런 천리장성은 12년 동안 축조하게 되는데 거란과 여진 등에 대해서 북방을 대비했다. 천리장성 축조. 7대 실록 거란 침입으로 해서 역사 서적들이 많이 소실된다 그랬죠. 그래서 7대 실록을 편찬하게 되는 거고요. 7대 실록은 태해, 정광, 경성, 목까지 7대 7명 초조 대장경을 조판하게 됐다. 자, 2차 침입 때부터 초조 대장경이 조판되기 시작했다 해서 거란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겠다 해서 초조 대장경은 언제? 거란에서 난초조하다 해서 거란의 난자에서 난초조해 해서 초조 대장경은 언제? 거란 침입 때야. 정확히 난초조. 자, 거란하고 이제 다시 강화 정책이 수립된 거죠. 거란하고 다시 야 우리 그만 싸우자 하는 거죠. 강화했다 해서 북진 정책이 보류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차 침입 때 보자. 3차 침입 때 결과로 봐서 강동 6주를 강동 6주 함부하는 거를 우리 이제 못 주겠다 해서 함부를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국왕이 친주하는 거, 국왕이 입주하는 거 백주화 되는 거죠. 3차 침입에 우리가 이겼잖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 송나라 국교를 끊고 나서 송나라 대신에 우리가 송나라하고는 이제 국교를 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대신에 그리고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둘이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서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싸움에 대해서 강화한다 그래요.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죠. 송나라 국교를 끊고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잘 알아두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거란 침입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 한꺼번에 정리를 합시다 해서 1차부터 3차까지 다 정리를 하는 거야. 선수 강압에, 선수라는 강압에 거의양이 나 피나 거세 소감, 나 피난다 하면서 거세, 선수라는 강압에 거의양이 나 피난다면서 거세 소감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나 칠 때 천리압도 초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칠 때, 나는 칠 때, 때릴 때 천리압도 초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선서 강압에 거의양 나피나 거세소감, 나 칠 때 천리압도 초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외우세요. 해서 선서 강압은 1차죠. 소성룡과 서희조 강동 6주를 얻었다 그랬죠. 압록강 유역을 획득했다 그랬습니다. 선서 강압 1차. 거위에서 거란의 2차 진입은 양귀의 선전이 있다 그랬죠. 나주까지 피난 가고요. 나성을 축조했다 그랬습니다. 3차 침입, 거란의 3차 침입 거세에서 소배합이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해서 강감찬이하고 소배합이하고 같이 겨뤘다고 그랬죠. 해서 강감찬의 기주대첩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나 7대 천리압도 초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경의 나성을 축조했다. 그 다음에 7대 실록 편찬했다. 역사서가 많이 소실됐다고 그랬죠. 해서 7대 실록, 태해, 정광, 경성, 목까지 천리장성이 축조, 이때부터 천리장성이 축조됐다. 그 다음에 천리장성은 압록강 입구부터 도련포까지, 한다. 그 다음에 처조대장경이 족판되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1세기 거란의 침입을 봤었고요. 12세기 여진의 침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진은 자 발해의 구성원의 일부였던 말갈족의 후예였다. 고려 초기 말갈족 후예였죠. 그래서 이제 고려 초기에는 고려에 적용을 하던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12세기 초에 들어가면서 여진족이 통일이 되는 거죠. 12세기 초에 완颜부가 여진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말갈족을 통일하게 되는 거야. 자, 여진 우야소가 정평 부근에서 고려에서 정평의 장성 부근에 침입했다 그러죠. 해서 고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볼까요? 신윤관, 신이 오랑캐 패한 것은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서 대적할 수 없어서 패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윤관이 여진족에게 먼저 패합니다. 1차적으로 패해요. 싸움에서 졌어. 열받았겠지. 윤관이 숙종한테 건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말 그대로 여진족에 대비해서 별무반을 편성합시다. 근데 별무반은 뭐냐? 그러면 신기, 신보, 항마군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별무기, 보마 이렇게 하거든요. 별무반은 별무기, 보마에서 신기, 별무 잡고요. 신기, 신보, 항마군 해서
기병이니까 기병, 그 다음에 보자 들어갔으니까 보병, 항마군, 항마, 이 마귀 같은 놈들 하면서 거란을 마귀 같은 놈들이라 그런 거죠. 해서 우리 스님들이 불력으로 무리치겠다 해서 악마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숙정 때 별무반을 편성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숙정 때, 숙정 다음에 애정이죠. 숙정 때 별무반을 편성했고 애정 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자 여진족을 북방으로 축출하고 동북의 구성을 축조했다 그럽니다. 동북 구성 축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진족이 이쪽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그래. 이쪽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그랬습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처음에 졌다 그랬죠. 졌다가 나중에 별무반을 만들어서 이쪽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세기 때 12세기 초죠. 그래서 동북 구성을 축조했는데 여진족들이 계속 돌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야, 니네 그 성만 돌려주면 우리가 더 이상 고려한테 침범을 안 할게. 계속 애원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고려도 변방이잖아. 그래서 수비에 대단히 이제 곤란을 느끼고 있던 참이다. 그래서 수비 곤란과 여진의 애원으로서 동북 구성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구성을 반환했네. 1109년에 반환했네. 그렇게 해서 반환해줬죠. 그런데 자, 여진이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거죠. 힘이 세지는 거야. 해서 금나라,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해서 1115년에서 1234년까지 자, 금나라가 건국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나 이놈들이 자 금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자 우리나라에게 고려에게 형제 관계를 요구하는 거야. 야 이제 너네랑 우리랑 이제 형제하자. 우리가 힘이 세졌으니까 이제 형제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고려에서 무시했죠. 어머나 근데 더 힘이 세진 거야. 1125년이 되니까 이제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거야. 야 너네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가서 쳐 내려갈 거야. 이렇게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거지. 이때 집권 세력은 자 이자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인종 때 이자겸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진족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거든. 우리나라 지게 생겼거든. 금나라 싸우면 우리가 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4대 외교에 대해서 수락하게 됩니다. 인종 때 묘총은 안도 그래서 일어나게 됐다 그랬죠. 4대 외교 수락했다. 이자겸을 중심으로 해서 북진 정책이 좌절되는 거고요. 이때 인종 때부터 자 귀족사회가 분열이 가속됐다고 귀족사회의 분열 같이 보셨었어요. 공부 1차적으로 봤었습니다. 금나라 여진족의 침입에 대해서 한꺼번에 볼게요. 여간별 구성 금나라 이렇게 나왔죠. 여간별 구성 금나라. 그래서 여간별 우리 호텔에 가보면 자 호텔에 가보면 자 4성급 5성급 그러잖아. 근데 여간별이 자 9개 별이 9개니까 9성급이야.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 얘기했지. 그래서 여간별 여진족은 윤관이라 그랬죠. 별무반이고요. 동북 구성을 축조했습니다. 동북 구성 축조하고 나서 돌려주고 난 다음에 금나라가 성립했다고 방금 전에 봤었죠. 그래서 여간별 구성 금나라에서 순서적으로 알아치라는 거야. 별무반을 편성하고 자 1차적으로 졌다 그랬죠. 제일 먼저 졌죠. 여진족 침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평 방면에서 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무반을 숙종 때 별무반 편성했고요. 그래서 애종 때 여진을 축출하러 갔죠. 그래서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더라. 근데 돌려달라고 애원했고 수비에 대해서 조금 곤란했다 그랬죠. 그래서 동북 구성을 반환했다. 그 뒤로 금나라가 건국됐고요. 애들이 형제관계 요구하다 나중에 다시 군신관계 요구했는데 이자겸이 당시 인종 이자겸이 4대 외교를 수락했다더라.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여진족 12세기 일이었습니다. 자, 13세기 때 들으면 이제 몽골이 침입한다 그랬죠. 13세기 때는 몽골의 침입이 있다 그랬습니다. 13세기 몽골의 침입은 한꺼번에 두 문자로 바로 가실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볼게요. 제동이가 꼴려서 제동이가 꼴려서 제동이가 꼴려서 1박 2초 후에 처살타 아내의 살에 올라탔다 이거죠. 세팔만 항구를 유인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아시라는 거야. 그래서 제천방면 먼저 제천방면에서 승리라는 사건이 제천방면 거란족이 쭉 밀고 거란의 자녀 세력들이 밀고 내려오는 거거든. 그래서 제천방면에 승리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천방면에 승리가 있고요. 광동성의 역이란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배울 거야 지금. 제천방면 승리 있고 강동성의 역 다음에 몽고로 사신 저고요가 피살이 되게 됩니다. 몽골 사신 저고요가 피살이 되면서 1차 침입이 있고요. 1차 침입 때 박서 활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박 2초 후 그러다 그랬죠.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박서 활약,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는 1박 2초 후 처살타에서 2초 후 처살타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2차 침입 때는 초조대장경이 소실됐고요.
김윤후 장군, 스님이었죠. 김윤후 장군이 처인성 용인 처인구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인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다더라. 이 살리타는 말 그대로 몽고에서 몽고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세력이 센 장수,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는 제8만 항구 유인한다 그랬죠. 3차 침입 때는 8만 대장경이 조파했고요. 황구 유인해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소실된 때가 언제? 몽고의 3차 침입 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8만 황구, 그 다음에 유인은 말 그대로 6차 침입 때는 다인철소, 충주에 있는 다인철소민들이 활약을 했다. 제8만 황구 유인 같이 해오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해서 먼저 두음자로 해서 쭉 먼저 잡고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몽고로 침입, 여몽 접촉이 나오네요. 여몽 접촉. 그래서 여는 고려야. 그래서 고려와 몽고 접촉 나오는 거죠. 몽골이 먼저 거란의 자녀 세력을 먼저 몽골이 정벌을 하게 됩니다. 13세기 초에. 그러자 이 자녀 세력들이 대여수국이야. 이게 말고 거란의 자녀 세력이 세운 나라가 대여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남하를 하게 되는 거죠. 고려 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의 김치려 장군이 제청 방면에서 이 자녀 세력 거란의 자녀 세력들을 물리쳤다 해서 김치려 장군의 제천 방면의 승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천 방면의 승리를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김치려 장군의 제천 방면 승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천 방면 승리, 그 다음에 강동성의역이 나옵니다. 강동성의역은 이렇게 해서 김치려가 1차적으로 거란 세력을 물리쳤잖아. 근데 얘네들이 다시 재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의 재침입으로 해서 강동성이라는 곳에서 몽골하고 그 다음에 동진국은 여진의 자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진국이 연합해서 거란의 자녀 세력들을 격퇴했다더라. 대여수국의 자녀 세력들을 격퇴했다더라. 이게 말 그대로 강동성의 역해서 제동하고 잡는 거죠. 제동. 강동성의역에서 그래서 여몽 협약을 맺었었고 형제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 너랑 몽고하고 고려랑 형제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고종 5년에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거란이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거란이 난을 일으키는 거죠. 거란이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때 말고 제청 방면으로 이렇게 애들이 침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치려가 침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치려가 가서 김치려가 지휘하던 고려군이 몽골과 연합해서 거란을 토벌하였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강동성의역에서 몽골과 형제 명약을 맺었다. 자, 몽골의 침입 배경 보자. 고려하고 몽골하고 협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몽 협약이잖아. 근데 몽골이 지나치게 공물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몽고의 지나친 공물 요구가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공부를 받으러 왔던 몽고 사신. 자, 몽골의 사신 저고요가 피살된다 그랬죠. 그래서 권려 나온다 그랬죠. 몽골의 사신 저고요가 피살되게 된다 해서 몽고가 드디어 침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차 해서 6차까지 쭉 침입을 하게 됩니다.